자, 오늘은 비교의 기법 이제 챕터 8에는 비교의 기법 2를 하는데 첫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들 비교하기 문제는 원래 이제 공통점하고 차이점을 보통 이제 비교하라라고 하는 말은 비교는 이제 견주는 거야. 견주게 되면은 이제 공통점하고 차이점을 같이 쓰게 되거든. 공통점도 찾고 차이점도 찾고 여기 둘을 사실상 다 해줘야 되는. 근데 일반적으로 논술 문제에서는 비교하기라고 하는 것은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을 중심으로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차이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차이가 나. 결론이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이유가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특징들에서도 나타나는 차이를 또 찾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공통점하고 차이점, 특히 이 차이를 중심으로 해서 본다라고 하는 거 일단 그렇고, 여러분들 비교에서의 핵심은 이제 기준 설정이거든. 기준 설정. 이 기준 설정인데 비교는 비교 기준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264쪽에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보자. 재심 가능 수정이 이루어지면 생명이 시작되고 이 생명은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연구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인간 배아의 이용을 허가한 것은 국가가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비판한다. 자, 지금 재심 가에서는 국가의 생명권 침해 이렇게 해서 비판하고 있죠. 그제? 이에 반해 재심은 다의 해리는 생명을 물질적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이라고 여기고 있다. 해리는 친구 마틴스가 희생자들에 관해 묻는 질문에 오히려 그들을 동정하지 말라고 당부하며 생명을 돈으로 환산한다. 자, 이 생명권 이렇게 나온 거, 그러니까 이에 반해서라고 해놓고서 재심은 다를 놓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 얘가 생명을 돈으로 환산한다 이랬죠. 돈으로 환산한다 이렇게 해놨어. 자, 이처럼 재심은 다의 해리는 재심은 가의 견해와 달리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래서 뭐 이제 생명을 경시라고까지 해놨네. 생명 경시 태도를 보인다. 이랬어요. 자, 근데 재심은 나에서는 이익 형량에 따라 낙태를 부분적으로 규제한다.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이익과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할 이익을 비교해서 보다 중요한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이다. 재심은 나는, 재심은 가나, 다처럼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립을 유지한다. 이래놓고 얘네들이 대립이 되는데 이 대립된 것을 재심은 나에서는 중립적 입장이래. 절충적 입장 뭐 이럴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중립적 입장이래. 이렇게 해놓고서 얘는 이익 형량 고려 이렇게 해놨죠. 이익과 태아의 이익과 태아가 이제 생명이겠지. 태아 이익과 임산부의 이익을 보고하네. 이익을 이제 비교한다고 했어. 이렇게 해서 이거 절충이네. 자,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립을 유지한다. 무조건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거나 제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나 다고는 같다 이렇게 했어요. 자, 어때요? 요 글 잘 그냥 읽는 데서 별 무리가 없지. 그치? 근데 사실 이게 답안 쓴 거거든 학생이. 잘못 썼죠.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거 이렇게 써놓고 재심문 별로 안 어려워. 이 재심문 선생님이 오른쪽 페이지에다 재심문 달아놨는데 요거 이렇게 해서 보면은 여러분들 이 재심문 보고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빠질 위험이 있어요. 얘를 보면은 이 답안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 그냥 가, 다, 나 요약하고 뭐 이와 달리, 그제? 이에 반해 이런 접속 어구를 통해서 그냥 연결시켜 놓고서 자기가 비교를 다 했다고 본 거야. 이렇게 답안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시험 보고 나올 때 재심문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파악이 된 것 같아. 나 잘했어. 재심문도 정확하게 읽어. 이런 거로 나온다고. 나 잘 썼어. 오답이죠. 근데 본인은 모르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뭐 잘못했어. 이게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장에서부터 했던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라고. 비교를 하는데 얘는 이 구조가 답안의 구조가 이런 방식으로 돼 있단 말이야. 이런 답안의 구조가 아니야. 이 재심문을 지금 비교한다고 할 때 어떻게 비교가 되냐면은 얘는 이렇게 한 거야. 가하고 나를 비교하고 얘네들을 가하고 다를 비교하고 얘를 전체를 묶어갖고 얘랑 비교하는 이런 구조가 됐어요. 구조적으로 잘못됐어. 혹시 뭐가 잘못됐나 알아?
비교되는 개념을 잘못 잡았어 얘가. 뭐가 잘못됐게? 재명이 웃지마. 창표 알겠어. 뭐가 잘못됐어? 선생님 아까 뭉탱이가 뭉탱이? 아니 달리 뭉탱이를 만들어봐. 그냥 하나씩. 아니야. 그거보다는 더 좋게 만들려면 분류를 해줘야 되거든. 비교를 할 때. 여기서 볼 때 기본 개념에 대한 사고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여기서 뭐예요? 생명 권리지. 그치? 여기서는 뭐니? 돈으로 환산하는 건 이건 뭐 따지는 거야? 이익 따지는 거죠? 얘는 뭐야? 임산부의 이익하고 태아의 이익하고 이 두 개를 고려한다고 그러지? 그치? 무엇과 무엇이 대립하고 있어? 권리하고 이익이에요. 그치? 권리 개념과 이익 개념. 그래서 비교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가하고 뭐랑 나, 다 이런 식으로 비교가 되는 거야. 나하고 다에서 이익을 보는 관점이 좀 다르고, 그리고 이 전체는 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얘네들이 묶여 있다면 이익하고 대비돼서 다른 생명에 대한 권리하고 관련있는 거예요. 이해되니? 이런 식으로 나뉘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런 구도가 되도록 답을 썼어야 되는 거야. 그 처음에 첫 문장을 어떻게 쓰면 되겠어? 재심은 가는 그 생명권을 중시하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재심은 나와 다는 생명에 대한 권리보다는 이익을 더 중요시하는 입장이다. 또한 재심은 나와 다는 어떤 점에서 이익을 보는 관점은 어떻게 차이가 있다 이렇게 쓰는 거죠. 얘는 이제 개인의 이익, 얘는 이제 사회의 이익 이런 식의 구별도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니? 요게 비교 기준이 권리와 이익이라고 하는 이 기준이 되는 이 개념어를 요것을 못 잡아냈기 때문에 답이 오답이 되는 거고 비교가 잘못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 기준을 잘 잡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265쪽에 있는 거 그 제시문을 한번 읽어보라고. 여기도 한번 읽어보면은 여기에서 가하고 관련해서 하는 얘기가 이제 존엄성을 가지고 또 얘기하는 거잖아요. 존엄성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제시문 나하고 다라고 할 때 여기서 이 균형 요 생명을 이제 돈이라고 하는 이유로 환산시키는 거. 그래서 요게 얘기가 됩니다. 자, 뭐랑 비슷하냐? 우리 선생님 예전에 우리 이 기초 할 때도 그랬고 우리 예전에 독서 할 때도 그랬는데 마치 의무론에서 존엄성과 권리 주장하는 것하고 공리주의에서 이익이나 행복을 중시하는 거하고 물론 얘 같은 경우는 공리주의라고 얘기하진 않아. 근데 개념적으로 볼 때 중시하는 것, 이익이라는 개념으로 맞닿아 있다라는 거. 이제 이런 개념으로 파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비교하기 위해서의 핵심은 기준을 설정하는 거고 기준을 설정할 때 어려운 것은 여러분이 그 개념을 찾는 게 어려워. 핵심이 되는 개념, 기준이 되는 개념을 그거 찾는 연습을 이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페이지를 넘겨가고 한번 저기를 봅시다. 비교를 위한 기준을 한번 설정해보자라고 한 270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270페이지에 보면은 거기 비행기 그림하고 이제 배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들을 보고 한번 비교를 해봐. 이 둘을 비교해봐. 자, 여기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선생님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때요? 비행기는 하늘을 나는 반면 배는 날개가 없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의 얘기를 해봐. 그럼 비교가 돼, 안 돼? 네. 안 되지. 그지? 같은 카테고리, 같은 특징 이런 걸 가지고서 같은 카테고리에 묶이는 특징들을 갖고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는 비싸지만 비행기 티켓, 항공권은 이용료가 비싸지만 항공권은 비싸지만 이 배는 뭐라고 하냐 이 유람선의 티켓은 싸다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그럼 되죠. 가격이라고 하는 상위 개념에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지 거기에 포함되는 개념이란 말이야. 이런 거예요. 그지? 자, 얘랑 얘를 비교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한번 비교를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얘는 노랗고 얘는 회색이다. 이래야죠. 그지? 그러면은 노란색과 회색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얘네들의 비교 기준이 뭐야? 색깔. 이것을 그렇지 묶어내는 상위 개념은 우리가 색깔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죠. 그지? 이게 개념이란 말이야. 색. 그지? 얘는 네모나고 납작하다. 얘는 둥글고 길다. 자, 네모나고 납작하다. 이거 대 바뀌었다. 자, 네모나고 납작하다. 네, 둥글고 길다. 이렇게 얘기해요. 둥글고 길다. 이거 상위 개념으로 묶어봐. 왜요? 그치, 외형. 그래도 되고, 형태. 그지? 형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얘는 분필 이거 빼서 얘기하면 얘는 부드럽고, 얘는 딱딱하고,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죠. 그럼 촉감.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기에 들어가는 거, 이게 뭐다? 이게 비교 기준이다. 그리고 비교 기준이라고 하는 상위 개념이 있고, 이 개념에 포함되는 뭐 구체적인 우리가 비교가 되는 대상들의 구체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거야. 이해되니? 중요한 게 이 기준에 따라서 비교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글을 읽을 때는 첫 번째로 이 비교하기 문제는 단순히 논증적으로 쓰는 거랑은 좀 달라. 그러니까 제시문의 논증을 찾아서 쓰는 거, 논증으로 재구성해서 쓰는 걸. 그런데 많은 경우 제시문들이 결론이 다른 경우가 많아. 그지?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뭐 낙태에 찬성한다, 낙태 뭐 동의한다, 찬성한다 또는 반대한다 이런 입장으로 나뉠 수도 있고, 그지? 아니면은 안락사에 대해서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럴 수도 있고, 정부 정책에 대해서 그런 찬성과 반대 이런 식의 대비가 될 수도 있어. 결론이 다를 수도 있어. 근데 어떤 경우는 결론이 똑같지만 이유가 다른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2016학년도 모의논술에서 성균관대 모의논술에서는 안락사하고 관련해서 안락사의 필요성이 주제야.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주장이야. 전부 다 제시문 전부 다. 그런데 제시문을 거기서는 분류하는 형태거든. 분류해서 비교가 되게끔 분류를 해내는 거예요. 서로 대조되는 입장으로. 근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이 사회적 이익을 중시하는 건지 아니면 존엄성과 권리 때문인 건지 이거에 따라서 달려. 그러니까 결론은 똑같은데 이유가 달라서 비교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시문들의 기본 입장이 다른 거야, 결론이. 그래서 비교가 되는 경우가 있어, 첫 번째. 두 번째는 결론이 아니라 이유가 달라갖고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단순히 결론하고 이유를 넘어서 이것만 비교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 제시문이 가지고 있는 다른 함축적인 의미들이라든지 제시문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수술하고 있는 또 다른 특징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들이 비교가 되기도 합니다. 전제가 비교가 될 수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중요한 것은 그 비교되는 지점이 뭔가, 이게 비교되는 지점이야, 이게. 그제? 요 상위 카테고리 개념으로 만드는 거, 개념화하기.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비교표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하면 돼. 색깔의 차원에서 노란색, 회색, 형태의 차원에서 둥글고 길다, 네모나고 납작하다. 이런 식으로 비교표를 만들어 놓고 답안을 쓰면은 쓰기가 좋아요. 이게 한 단락이 되고 이게 또 한 단락이 되고 용도에서도 차이가 나죠. 하나는 글을 쓸 때, 그제? 여기서 보면은 그 칠판에 글을 쓸 때, 그제? 이럴 때. 그리고 이게 거꾸로 됐다. 여기다 글 쓸 때가 되고, 얘는 리모컨은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전자기기 작동 방식이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 용도에서 또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기준별로 잡아갖고 답안을 서술하는 형태, 이런 식의 이제 답안 구성이 이제 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니? 기본적으로 이제 비교하기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야. 자.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또 연습을 해보자. 273쪽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의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읽고 비교해보자. 제시문 가. 사람의 본래 바탕은 선하게 될 수 있으니 이것이 내가 말하는 선이다. 만일 불선을 저지르는 것은 재질의 잘못이 아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은 사람이 모두 가지고 있고 잘못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사람이 모두 가지고 있으며 공경하는 마음은 사람이 모두 가지고 있고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마음은 사람이 모두 가지고 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은 인이며 잘못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의이며 공경하는 마음은 예이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은 지혜이다. 인의 예지 이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사람들은 다만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이 제시문 가를 보니까 뭐라고 했어? 사람의 본래 바탕이 선하대. 본래 바탕이 선하다. 요거 한번 다른 말로 바꿔봐. 본래 바탕이 선하다. 이걸 뭐라고 말할 수 있어? 인간의 뭐가? 다른 개념으로 바꾸면은 본성에 대해서 얘는 뭐하다고? 선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치? 이렇게 다른 개념으로 바꿀 수 있으면 좋아. 근데 이 선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 뭐 때문에 그래? 이 선한 바탕, 선한 본성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인, 의, 예, 지를 인간이 모두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치? 이것을 우리가 그 배경 지식을 이용하면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사단이라고 그러죠. 사단이라고 부르는 거야. 인의 예지. 자, 인의 예지인데 이것은 측은히 여기는 마음. 의는 수호지심이죠. 이 이는 이제 측은지심. 그 다음에 의는 수호지심. 이것은 잘못을 부끄러워하는 마음. 불의한 것을 보고서 이제 참으면 안 되는 거야. 잘못을 부끄러워하는 마음. 얘는 뭐 이제 공경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죠. 사양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 지는 지혜죠. 지혜는 이제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 요게 인간의 마음에 내재해 있다 이런 거죠. 이걸 사단이라고 그래. 이제 맹자 성선설에서 말하는 이게 맹자에서 나온 거지. 자, 근데 여기서 뭐냐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 다시 읽어봅시다. 인의 예제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본래 가지고 있는 거. 왜? 이거야. 본성이죠. 인간의 네이처예요.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선한 거야 이게.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사람들은 다만 그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구하면 그것을 얻고 버리면 잃을 것이다. 사람들 간의 차이가 혹 2배, 5배, 심지어 셀 수 없을 정도로 되는 것은 그 재질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선한 본성을 구하면 얻는데 그리고 버리면 잃게 되는 거예요. 버리면 잃는다. 그러면서 구하는 사람은 이제 선한 본성을 5배나 가질 수 있는 거고 버리는 사람은 전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건 뭘 말하는 거야? 구하면 얻고 버리면 잃는다. 이거 일단 둡시다. 시경에는 하늘이 백성을 낳을 때 각각의 사물의 법칙이 있게 하였다. 백성들이 불변의 법칙을 파악하여 미덕을 좋아하네 라고 하였는데 공자는 이 시를 지은 사람은 아마 도를 아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사물에는 각각의 법칙이고 백성들은 그 불변의 법칙을 쫓아서 이 미덕을 좋아한다. 자, 이 사물에 있는 불변의 법칙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인간이 따라야 할 법칙이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시문가에서는. 그치? 자, 그 다음에 제시문 나를 봅시다. 제시문 나를 보자. 사람의 본성은 바로 나오네. 사람의 본성은 어떻다? 악하다. 이렇게 돼 있죠. 얘는 뭐예요? 본성이 인간의 본성이 악이라고 보는 거야. 악이라고 보는 거고 지금 사람들의 본성은 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하는데 이것을 따르기 때문에 쟁탈이 생기고 사양함이 없어진다. 얘가 없어진다는 사양지심. 이거 측은지심. 측은지심. 이것을 수호지심이라고 부르지. 그리고 얘를 사양지심이라고 해요. 그리고 얘를 시비지심. 그래요.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 불의한 거, 잘못을 보고서 내가 잘못을 저질렀으면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고 부끄러울 숫자 5 미워할 로자 이 악자가 미워할 로자죠. 2가지로 쓰지. 그치? 그래서 미워하는 거 다른 사람이 불의한 짓을 하면 미워해야 돼. 사양하는 마음 그리고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근데 사람이 이 두 번째 지시문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익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익을 좋아해. 그래서 사람들이 쟁탈이 생기고 사양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사양함이 사라진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질투하고 미워합니다. 질투하고 이제 미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따르기 때문에 남을 해치고 상하게 하는 일이 생기며 충성과 믿음이 없어진다. 사람 나면서부터 귀와 눈의 욕망이 있습니다. 어떤 욕망? 육체적인 욕망이 있어요. 육체적인 욕망 이런 것들이 때문에
아름다운 소리와 빛깔을 좋아하는데 이것을 따르기 때문에 지나쳐 혼란이 생기고 예의와 아름다운 형식이 없어진다. 예의가 사라지는 거죠. 자, 인간의 본성이 이렇다고 얘기는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순자죠. 맹자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대목이야. 그러니 사람의 본성을 따르고 사람이 감정을 좇는다면 반드시 다투고 뺏게 되며 분수를 어기고 이치를 어지럽게 되어 난폭함으로 귀결될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스승과 법도에 따른 교화가 필요하다. 스승과 법도에 따른 교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예의의 교도가 있어야 하며 예의의 교도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야 서로 사용하게 되고 아름다운 형식을 갖게 되어 다스림으로 귀결된다. 어떻게 되는 거야? 사용하게 되고 아름다운 형식을 갖게 된다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될 수 있다? 선해질 수 있다. 이러는 거죠. 이로써 본다면 사람의 본성은 악한 것이 분명하며 그것이 선하다는 것은 거짓이다. 이랬죠. 자, 여기서 봐봐. 비교되는 것을 한번 생각해봐. 여기서 보면은 뭐 특별히 어렵지 않지. 일단 본성의 차원에서 얘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 얘는 본성이 악하다 하고 있다. 얘네 둘을 묶는 개념은 뭐가 되겠어요? 본성이 되는 거지. 인간 본성에서 차이가 있는 거지. 그치? 본성에서. 그치? 본성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이 본성을 인의예지라고 하는, 사간이라고 하는 선한 본성을 예를 들고 있고, 이 본성이 악하다라고 보는 이유는 이익, 질투, 미움,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나면서부터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치? 그런데 여기서 봐라. 여기서 보면은 불변의 법칙을 따른다고 했죠. 그치? 불변의 법칙을 따라. 여기서는 예의의 교도, 스승과 법도에 따른, 법도를 따르는 거죠. 스승이 법도를 가르치면 그걸 따르는 거고, 이 법도의 하나가 이제 예의가 되는 거겠지. 그치? 요걸 따르면 어떻게 된다? 불변의 법칙을 따라서 선한 본성을 드러내게 되는 거고, 여기서는 법도에 따라서 악한 본성을 억눌러서 선하게 되는 거죠. 둘 다 선할 수 있다라는 거지. 뭘 따를 때? 이렇게 할 때. 그리고 선과 악이 결정되는 것은 이것을 이런 법칙이나 법도를 따르는 건데 이건 공통점이야. 알지? 불변의 법칙을 따라야 되는 거고 여기서는 세상의 법도를 따라야 되는 거야. 됐지? 그런데 요게 또 있죠. 요것도 공통점이네. 구하면 얻고 버리면 잃어요. 여기서는 뭐 하는 거야? 법도에 따르고 예의 교도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억누르는 것을 계속 훈련을 해야 되는 거지. 그치? 이익과 질투, 미움, 욕망이라는 것을 교화해갖고서 내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는 이것도 재질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은 자기가 능력은 있는데 그 능력을 발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은 악한 본성을 드러내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선한 본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뭐예요? 노력이요. 후천적인 노력의 차원에서 이건 공통점이고 이건 차이점이거든요. 이해되니? 이건 공통점이 두 개가 보이고 차이점이 하나가 보이는 거지. 이해돼? 이런 방식으로 해서 요 기준을 잡아서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해서 서술하면 돼. 그럼 공통점 먼저 쓰고 차이점 쓰고 이런 방식으로 글을 구성해낼 수 있는 거예요. 두 달락으로. 이해돼? 이해돼? 자, 일단은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이제 이어서 한번 해봅시다.